안녕하세요. 퀀텀옥토쌤입니다. 1만여 시간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책을 300권 이상 집필해본 경험을 한 편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여 함께 책을 쓰는 특급 노하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책 쓰기의 기초, 즉 컨셉팅과 목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쓰기의 전체 프로세스를 크게 나누자면 큐레이션과 디렉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 단계에서는 책의 컨셉을 잡고 목차를 구성하며 세부 목차를 확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마인드맵을 함께 볼까요? 마인드맵의 중심에는 책 쓰기의 기초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로 컨셉팅, 목차 구성, 목차 확장이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인간과 AI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컨셉팅 단계에서 인간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장과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AI는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사 주제의 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인간과 AI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인간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책의 근간이 되는 컨셉과 구조를 설계하고 AI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I에게 책의 컨셉을 의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하면 좋을까요? 먼저 잘못된 예시처럼 책의 컨셉을 정해줘라는 막연한 요청은 AI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답변을 생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AI가 책의 컨셉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구상하는 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예컨대 주제, 목적, 대상 독자, 분량 등이 프롬프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를 보면 이러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하 원칙, 즉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를 적용하여 AI가 맥락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가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AI로부터 유용한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AI의 피드백을 보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책의 컨셉과 차별화 포인트까지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컨셉팅부터 목차 확장까지의 각 단계에서 인간과 AI의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간과 AI의 역할 구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책을 쓰는 과정에 첫 단추인 컨셉팅과 목차 구성 단계에서부터 인간과 AI의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이후의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도메인 지식 통합과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의 기본 구조가 잡히면 그 다음은 책에 담을 내용, 즉 도메인 지식과 저자 고유의 경험을 녹여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전문성인데요. 책의 주제와 관련된 인간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책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과 통찰력, 그리고 살아있는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인간 저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인드맵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인드맵에는 도메인 지식 통합, 키워드 추출, 디자인 싱킹 적용, 마인드맵 작성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 지식 통합 단계를 보면 인간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에서 다룰 핵심 개념들을 정의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AI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AI는 인간 저자의 도메인 지식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최신 연구 자료, 통계 데이터,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AI와 협업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키워드 추출입니다. 앞서 정한 책의 주제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작업인데요. 책 저자가 책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개념과 용어를 빠짐없이 담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키워드를 추출할 때에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컨셉팅 단계에서 정한 책의 주제가 워라밸 세대를 위한 스마트한 자기관리 전략이었죠. 이 책에서 다뤄야 할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AI에게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 좋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책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달라고 요청하니 AI가 훨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서로 연결 지어달라고 하니 단순히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형태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책에 담을 핵심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이를 독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공하는 디자인 싱킹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인간 저자는 독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책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AI는 이 과정에서도 인간 저자를 보조하는데요.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관련 사례를 분석해주는 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AI의 논리적 분석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맵 작성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다듬은 내용을 구조화하고 시각화합니다. 인간은 핵심 개념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AI는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마인드맵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이러한 도메인 지식 통합과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역할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책에 담을 내용의 질을 높이고 독자에게 더욱 와닿는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긴밀한 협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AI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두 파트를 거치며 우리는 책의 골격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책의 초고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AI에게 잘 전달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바로 디렉팅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AI에게 보내는 일종의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가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인드맵을 함께 볼까요? 프롬프트 설계부터 최적화, 템플릿 활용, AI 결과물 편집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중 프롬프트 설계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롬프트의 명확한 지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잘 설계된 프롬프트는 마치 믿음직한 내비게이션처럼 AI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실한 프롬프트는 AI를 헷갈리게 만들어 엉뚱한 결과물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통해 좋은 프롬프트와 그렇지 않은 프롬프트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프롬프트 예시. 일장 내용 써줘와 같은 지나치게 단순한 프롬프트는 AI로 하여금 효과적인 글쓰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올바른 예시처럼 책의 주제와 일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프롬프트를 제공하니 훨씬 그럴듯한 초안이 생성되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한 이후에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를 프롬프트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의도에 더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책의 구조에 맞는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AI와의 협업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템플릿을 잘 활용하면 AI가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문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AI가 생성해낸 초안은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인간 저자의 꼼꼼한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장의 자연스러움, 문맥상의 오류, 글의 일관성과 논리성 등을 체크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AI는 문법 교정이나 문장 퇴고 등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AI 활용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AI에게 잘 전달하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다시 인간이 숙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인간과 AI의 이상적인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마크다운 활용과 AI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의 초고 작성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하여 원고를 정리하고 AI를 통해 글쓰기 과정 전반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를 AI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크다운은 일종의 경량형 마크업 언어로 글의 구조와 스타일을 간단한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헤딩, 볼드체, 리스트, 인용 등 다양한 형식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글을 쓰면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을 활용한 글쓰기와 AI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마인드맵을 보시면 먼저 마크다운 구조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저자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설계하고 이를 마크다운 문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표현합니다. 각 장의 제목, 소제목, 문단 구분 등을 마크다운으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AI는 이렇게 표현된 구조를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포매팅 단계입니다. 책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거나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고 시각화된 자료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독성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과정인데요. AI는 이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의 특정 부분에 자동으로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시각 자료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식으로요. 본격적인 AI 퍼실리테이션 단계에서는 인간이 AI에게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식인데요. AI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가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글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인간과 AI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글은 더욱 다듬어지고 최적화됩니다. 마지막 협업 프로세스 최적화 단계에서는 글쓰기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며 인간과 AI 간의 역할 분담과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의 표는 마크다운 활용과 AI 퍼실리테이션의 각 단계에서 인간과 AI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AI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는 글쓰기의 질을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책을 쓰는 것이 인간 저자의 고군분투가 아닌 인간과 AI의 창조적인 협업의 과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최종 리뷰 및 출판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의 초고가 완성되어가는 시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최종 리뷰와 출판 준비라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고 독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도 인간과 AI의 꼼꼼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최종 리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책 전체의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전달되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둘째, 책의 핵심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독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책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화면의 마인드맵을 함께 보겠습니다. 최종 리뷰 단계에서 AI는 책 전체 내용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점검하고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저자는 글을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베타 리더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책에 반영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AI는 독자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성을 재현함으로써 이 과정을 돕습니다. 책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독자의 니즈를 정확히 짚어주는 겁니다. 이후 진행되는 최종 교정 및 교열 작업에서도 AI는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맞춤법과 문법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가독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체크합니다. 또한 책의 주제나 스타일에 맞지 않는 표현은 없는지, 문장의 길이나 리듬감은 적절한지 분석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AI의 꼼꼼하고 정교한 검수를 거친 원고에 인간 저자의 감성과 창의성이 더해지면 비로소 완벽에 가까운 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판 준비 단계로 가면 이제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플랫폼의 선정, 마케팅 전략의 수립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각 출판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 책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추천하고 출판 시장의 동향과 독자들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문성과 AI의 분석력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협업의 결실로 탄생한 책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최종 리뷰와 출판 준비 과정에서의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잠시 자세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는 전 과정에 걸쳐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획과 컨셉팅 단계에서부터 집필, 교정, 편집,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AI는 인간 저자의 훌륭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AI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창조성과 감수성,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AI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책 쓰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지성이 빚어내는 하나의 예술이자 창조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책쓰기의 미래는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